젠틀맨 H. 자, 오늘 젠틀맨 H는 그 복잡하고 어려운 검수완박에 대해서 해부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어서 경찰에 준다. 뭐 대충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되지 왜 무엇이 문제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. 또 검수완박에 대해서 결사투쟁하고 저항해야 될 윤 정권에서 검수완박이 통과돼도 대통령령 정도로 해서 실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, 또 좌파 진영은 지금 과간입니다. 한 수를 더 떠가지고 어떤 이야기까지 하느냐, 검수완박 자체도 매우 미흡하게 되어 있다. 그렇기 때문에 허점이 너무 많아서 결국 검찰이 어느 정도는 수사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. 공연히 동당과 보수 진영에서 지금 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마치 이념적 어떤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참으로 웃기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지요. 자, 그런 불필요한 제대로 효능을 발휘할 수도 없는 검수완박을 물러나는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을 4시간 반이나 연기해가지고 굳이 두드리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? 자, 어차피 동당이나 윤석열이도 검수완박에 어느 정도는 공감을 했으니 중재안이라는 데 합의해 줬을 거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새 정권에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마치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그 전쟁과 관련된 전범 자료를 불태우는 속도로 지금 이걸 통과시킨 더불어 거수기당이나 좌파 진영에서 해야 될 이야기는 아닌 걸로 저는 보입니다. 자, 이 법에서요. 자, 법적인 문제를 보자 하면 헌법에서는 검찰 조직을 헌법상에 이 몇 가지 자구로 정해놨어요. 그래서 검사의 수사 권한과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서 정해놨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검수완박이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2가지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이것은 헌법과 부딪힌다. 그래서 권한 정의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두 번째는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아예 배제시켰습니다.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부정부패나 비리는 고발 사건으로 되지 고소 사건으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. 개인이 이 아주 높은 이 고위 공직자나 또 유명한 정치인,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 고소를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정부패와 거대한 비리는 다 고발 사건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고발인의 권리를 아예 배제하고 또 더 나아가서 고발인이 불송치했을 때, 이의신청을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의신청은 고발인에 한해서는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고소인만 가능하다. 그래서 법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좌파 여성단체인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로 여성의 권리와 관련되는 문제들을 고발을 많이 해왔는데 이 신청을 갖다가 못하게 해버리면 이거는 중대한 권리 침해가 되는 법이다라고 지금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고발인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를 못하게 한 것도 웃기는 게 다 합의해서 뺐다가 이 법을 가지고 몇 차례 죽이고 살리고 하는 과정에서 살아나서 포함이 되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을 살린 것은 문 정권이나 이재명 또 더불어 거수기당 국회의원들 상당수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서 경찰이 조사해서 정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불송치한다고 정해버리고 나면 다시는 고발을 못하게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또 이 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들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. 민행배의 위장 탈당은 명백하게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. 저 법 자체를 통과시키기 위해서. 그러니까 검수완박의 법이 2가지가 있죠. 하나는 검찰청법 개정안, 하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, 이 2개를 갖다가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잠깐 탈당했다가 또 돌아가는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죠. 또 다른 한편으로는
은수미 고발 사건, 이것도 고위공직자에 대한 고발 사건이라 해서 지금 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것도 검찰이 수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더 나아가서 법사위에 표결을 할 때, 또 그리고 이 안건심사위원회에서 표결을 할 때, 그것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합의했던 중재안이냐, 아니면 비공식적으로 자기들끼리 타협했던 안이 또 있었던 모양입니다. 참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. 그런데 이 법사위의 안건심사위원회나 또 더 나아가서 법사위를 통과할 때 도대체 어떤 안을 통과시켰는지 모른다는 겁니다. 두들긴 의원들조차도 우리가 통과시킨 것이 박병석 중재안인지 또 여야가 은밀하게 해오던 타협안인지를 모른 채 통과시켰다. 민주주의 국가에서요, 절차적인 문제들을 갖다가 그냥 생략해버림으로써 이 축조심사가 생략됐잖아요. 그래서 조항을 하나씩 읽는 축조심사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, 빨리 날짜를 정해놓고 그래서 5월 3일 날 마지막 국무회의에 넘겨야 된다. 그래서 5월 3일 날 본회의에 통과시켜야 된다. 또 3일간의 홀딩하는 기간이 있다. 하다 보니까 통과에 급급해서 실제로 짚어야 될 절차상에 당연히 요구되는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고 통과시켜서 적어도 무슨 법이 통과됐는지 자기들도 모른다.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? 자, 그렇다면 앞으로 축조심사 없이 그냥 막 통과시킨다면 누구 한 명이 만들어가지고 이런 법이니까 통과시켜 주세요 하면 그냥 바로 통과시키는 일이 반복된다면 법의 내용과 원칙을 모른 채 통과시키는 일이 빈발해질 건데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하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헌재는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가처분에 있어서 그걸 심리를 하지 않았습니다. 국회에서 하는 일은 국회의원들끼리 끝내라.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는데 일면 굉장히 틀린 이야기죠. 그리고 이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문가리가 집에 가면서 이걸 공포를 했다면, 그래서 15일 지나면, 그러니까 18일, 5월 18일부터 이 법이 현실화됩니다. 그러면 유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붙이겠다. 또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가면서 날치기로 처리하고 간 것은 불법에 가깝다. 절차적인 하자에 대해서 헌재가 나서서 이것은 정말로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에서 문제를 삼아야 될 것이다.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.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이걸 보완하겠다고 하고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이 사태의 파장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수위나 윤석열 측에서 검수완박법 통과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보완을 한다. 그래서 검경협의체도 만들고 합동수사단을 만들어서 검찰과 경찰이 협의하고 합동으로 수사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별 탈 없이 할 수 있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법에는 이 부패 사건과 그리고 경제 사건만을 조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 직권남용을 이 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등자에 직권남용을 집어넣으면 공무원의 범죄 행위도 결과론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거죠. 자, 억지로 그렇게 하자면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거수기당이나 문가리가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검찰의 수사를 갖다가 제한하고 검찰이 수사에서 사실상 손을 떼게 하는데 중심 있는 법안입니다. 그리고 또 그들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수청을 만들어서 중수청장을 독립된 제3의 단체로 만들어서 검찰과는 별개로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가 명확하죠. 그래서 사법개혁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공수처장처럼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한테 유리하게 임명할 수 있는 중수청의 청장을 그렇게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서 임명하거나 아주 그냥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을 지금 저들이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.
자,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보안수사나 보안수사 요구 등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게 뻔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령을 보완하면 이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. 이런 일을 야당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당이 된 똥당과 윤석열 측근에서 언론에 흘리고 있다는 데에서 저는 윤석열이도 이 검수완박을 굉장히 원했다. 그는 부패 완판이라고 비난한 것은 대선에 가기 위한 자신의 정치적 용어고 그야말로 그는 부패 한편이었다.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중수청장 임명권도 결국은 저 집요한 더불어 거수기당이 중수청장을 독립된 기관장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. 그래서 윤의 이런 수사기관 협의체 또 대통령령으로 공직자 수사를 직권남용을 수사할 수 있게 한다. 뭐 합수단을 차린다. 이런 걸 가지고 보완이 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문가리와 더불어 거수기당의 범죄를 비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. 본질적으로 검찰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비호해주는 이야기를 지금 여당이 된 문가리와 똥당이 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. 자, 대장동의 이 1조 도둑질도 수사를 하려면 이 사건이 경제 부패는 맞지만은 근본적으로 이재명이가 직권 남용으로 했다라는 부분을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경찰이 조사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사건 조사가 되겠습니까? 자, 산업부의 블랙리스트도 결국은 직권 남용이고요. 또 황우성 사장 해임 압력도 결국 직권 남용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현행법대로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부실한 기소와 무죄율이 굉장히 높아져서 재벌들이나 힘이 있거나 고위공직자거나 정치인 같은 사람은 개별적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리고 수사한 사람들을 기소해서 배제시키고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검찰이 공소 유지로만 가게 되면 대리 차명 기소가 횡행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수사한 쪽과 이렇게 좀 뜻이 맞는 쪽에다가 기소하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기소한 자가 기소를 유지할 수 있는 의혹을 없도록 만들어버려서 법원에서 어차피 내가 수사한 게 아니니까 기소 유지도 내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또 이 재판에서 이기고 지고 나하고 상관도 없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수사 검사를 기소해서 배제하는 이 부분은 결국은 힘센 사람들을 거물이 이 틈이 덤성덤성한 거물로 이렇게 떠서 대부분 빠져나가게 해버리자. 그래서 힘없는 밴댕이 같은 서민들만 법망에 걸려들게 하자.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. 자, 그래서 검찰이 바보라서 지금 검찰이 저렇게 저항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여태까지 국민들이 바보라서 검수완판에 대해서 반대해 왔습니까?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모든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이 검수완판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국민들이 이 검수완판의 의미를 잘 모르고 얼마든지 검찰 기능을 유지해 갈 수 있는데 공연히 반대한다고 생각합니까? 이걸 통과시켜 놓고 검찰 기능을 유지한다라는 말 자체가 도저히 명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검수완판 세심하고 꼼꼼히 따지면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온갖 별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별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 힘없는 서민들은 다 조금만 잘못해도 법망에 걸리고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높은 것들 재벌들은 다 빠져나가는 그야말로 윤석열 말대로 부패 완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부패 완판 자행한 더러운 정치인들 총을 받아라! 젠틀맨 H